모발이식 그냥 심기만 하면 될까요? 모발이식을 단순히 머리카락을 옮겨 심는 시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화분에 씨를 뿌리듯 비어있는 곳에 털만 채우면 끝이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아주 복잡한 시술입니다.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그냥 심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뭘 고려해서 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단순한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고 디자인을 잘 해야 되고 생물학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주 고도의 맞춤형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모발이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통해서 왜 이 시술들이 단순히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헤어라인은 얼굴의 액자, 테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의 조화를 좌우하는 조형, 조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헤어라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마와 눈썹, 코, 턱, 이 비율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조화롭게 채워져야지 균형감 있는 얼굴이 되는지, 자연스러운 얼굴이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약간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형의 헤어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남성은 약간 각이 지거나 직선적인 형태를 만들어졌을 때 남성적인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디자인 없이 집을 못 짓잖아요. 헤어라인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이식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도너 부위 평가입니다.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디서 얼마나 뽑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발이식은 채취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한정, 스타크래프트 무한맵처럼 가져다 심고 뭐 건물 지으면은 좋겠지만 한정 유한맵이라는 거예요. 뒤통수에 있는 모발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갖다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모발들이 탈모 호르몬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도너가 충분한 게 아니죠. 가늘기도 하고 밀도가 낮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굵고 밀도가 높기도 하고. 하지만 가늘고 얇으면 이식 밀도 역시 높은 만족도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너 전략, 후두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 도너를 채취를 할 거냐,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식량이랑 이거를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뒤통수에서 갔다가 이 부위에다가 어떻게 뿌려서 심을 거냐,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보이는 헤어라인은 약간 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밀도감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리를 빼곡하게 심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넓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티가 좀 약간이라도 덜 나게 심느냐, 이런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탈모는 진행하는 거잖아요. 진행하는 그 속도나 예측이 안 들어가게 그냥 무한정 그 탈모 부위만 심는다 그러면 불균형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질 것도 고려해 가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을 때 네 번째인데요, 이식 각도랑 방향입니다. 단순히 그냥 심는 게 아니고요, 각도, 방향. 저도 모발이식을 배우면서 각도를 숙이고 방향을 맞추고, 이거에 대해서 사수 선생님들, 원장님들한테 너무 그 중요도를 배웠어요. 어디는 조금 더 예각으로, 측두부를 할 때는 더 예각으로 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각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에도 예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그냥 수직으로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논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식 각도, 방향, 모류라고 하는데 컬까지, 모발이 휘는 방향까지 다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생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관리법에 대해서도 환자분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식 첫 2주간은 생착 스프레이, 생리식용수로 만든 스프레이를 잘 뿌려준다든지, 물적인 충격을 최대한 억제한다든지, 샴푸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수면 자세라든지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긴 요즘에는 너무 많은 그 매체들이라든지 영상들이 있어서 뭐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주고 교육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탈모 진행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부위만 채우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탈모라고 하는 건 약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병이에요. 아직 내가 안 빠졌으니까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탈모약을 끊는 순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모발 추가적인 탈모 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약물 치료 혹은 레이저 치료, 모낭 주사 이런 것들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식이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추가 2차라든지 3차 이식도 해야 할 수 있어요. 가령 첫 번째 수술에서는 헤어라인 위주로 한다든지, 두 번째에서는 모자란 걸 정수리를 채운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거는 굉장히 고도화된 개인 디자인 의학입니다. 예, 그냥 찍어내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 같은 거예요. 그냥 빈대를 심는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의 설계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좀 내다봐야 됩니다. 그냥 심으면 되겠지, 어느 병원을 가도 비슷할 거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그냥 심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